좀 T인 것 같아요. 아저씨 T야? N인가? 광고 절대 아니고 내 돈 내산했고 제가 결정한 업체는 라는 곳이에요. 하이 빕스, 안녕하세요, 열슐입니다. 자, 오늘은 유산 후의 건강 루틴 마지막 시간, 바로 몸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피스. 자,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산후에는 산후 마사지가 있죠. 정상적인 출산을 했을 때 들어가려고 산후조리원에 미리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산 후에 이걸 다 취소를 하면서 마사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유산도 아이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산후 마사지를 꼭 받을 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산후조리할 때는 어디 외출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친정 밖으로 못 나갔어요, 2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출장 마사지를 불러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호텔 스파도 받아보고 뭐 더프샵 이런 체인점에서도 마사지 많이 받아보고 또 동남아 가면 1일 1마사지 꼭 받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마사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출장 마사지가 과연 시원할까? 그래도 후기를 열심히 찾아보고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곳으로 티켓팅을 했어요. 광고 절대 아니고 내 돈 내산했고 제가 결정한 업체는 렌네제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점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여러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 실장님들이 실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3분의 실장님 돌아가면서 받았는데 세 분 다 만족스러웠어요. 산후 마사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몸을 돌리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산후에 오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오로가 길게 배출되면은 거의 뭐 8주 동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다행히 한 3주 만에 끝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배출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산후 마사지를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잡아주시는 게 우리 골반이 또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임신할 때 항상 한쪽으로 누워 자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깨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많이 틀어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자세를 다 교정을 봐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힐링돼요. 몸으로도 고생했지만 마음으로도 고생이 좀 심하잖아요. 그럴 때 딱 마사지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마음적으로 위로받는 느낌도 있었고 제가 그 8kg가 쪘다 그랬잖아요. 저는 3kg 마사지로 뺐어요. 마사지로 순수 3kg가 그냥 확 빠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샵에 가서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낼 수 있고 더구나 내가 편한 이런 집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출장 마사지를 부르고 싶어요. 그 정도로 가성비며 퀄리티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총 10회를 끊었는데요. 처음에 한 3주 동안은 주 2회로 받았어요. 그리고 6회를 소진을 하고 나머지 4회는 이제 주 1회씩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제한을 주 2회로 받았다고 해서 주 2회로 계속 끝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3주는 좀 빠른 회복을 위해서 주 2회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몸이 좀 회복되고 나면은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천천히 소진을 하는 게 내가 좀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회에 부가세 포함 132만 원 결제를 했습니다. 회당 1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조리원에 가면은 마사지가 회당 거의 20에서 25만 원 꼴이거든요. 말도 안 되죠. 10만 원 차이 나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대박이라는 겁니다. 출장 마사지 강추!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 바로 너무 아파. 바로 독서와 일기가 있습니다. 독서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웨이브, 티빙,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다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거 많이 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뇌가 조금 멈추는 기분? 되게 멍청해지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런 걸로는 마음을 채우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독서를 다시 시작하게 된 배경도 그 유튜브로 책 리뷰해주는 컨텐츠 보다가 저 책은 내가 꼭 읽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Say No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라는 책입니다. Say No의 가르침은 현재 베스트셀러 1위로 알려져 있고요. 가난에서부터 천억 대의 자산가로 크기까지 자기가 성장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 쓰셨고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자기 생각들을 정리해 놓으신 좀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팩트 폭격기입니다. 이 세이노라는 분, 이 아저씨가 좀 T인 것 같아요. 아저씨 T야? 좀 나태해지고 돈을 함부로 썼던 나 자신을 사정없이 몽둥이로 두드려 팰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일부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약간 라떼는 요런 느낌인데, 모든 책 뭐 100%를 다 흡수 안 해도 돼요. 그 중에 한 30%만 흡수해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쏙쏙 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임신과 유산을 거치면서 굉장한 무기력증이 왔었거든요. 정말 다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유튜브도 못할 것 같고, 쇼호스트 일도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있었어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두 번째로 읽고 있는 책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라는 책인데, 임사 체험을 겪은 분이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저는 슈퍼 N이에요. 이거 맞아? N인가?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내 주변에서 죽음을 좀 가까이서 경험하셨던 분들, 삶이 무엇일까 좀 초연해지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 매일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쓰지 않습니다. 매일 쓰라고 하면 사람이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 의미 있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무조건 적는다, 그날은 적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뇌 속을 막 떠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떠다니고 다음에 생각해야지, 다음에 이거 써먹어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불러일으키려는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를 까먹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기록을 해놓잖아요. 나중에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라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 있잖아요. 옛날에 써놓은 일기를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답이 있어. 그게 너무 신기한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답은 네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내 안에서 내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 내가 떠올렸던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도돌이표로 고민하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네? 나 지금 퇴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저 때가 오히려 더 생각이 성숙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과거의 나한테 되게 감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런 선순환이 반복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무기력증에 또 빠져가지고 막 일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일기로 막 적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해결책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일기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고 정말 한 3줄만 쓰셔도 돼요. 그래도 좋으니까 차곡차곡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산 후에 2개월 동안 저는 이런 거를 했어요. 이렇게 좀 나열을 하고 보니까 되게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3편에 걸쳐서 이야기했으니까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삶은 아직도 좀 느슨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촘촘한 삶, 밀도가 높은 삶을 사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교수님들도 좋은 습관들 차곡차곡 쌓아서 정말 이렇게 삶을 꾹꾹 눌러 담아서 밀도 있는 삶을 우리 같이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빠빗!